지구에서 가장 외딴 곳, 현지어로는 라파누이라고 불리는 이스터 섬은 남태평양의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세상과 동떨어진 외진 섬이죠. 이 섬에서 칠레 본토 해안까지는 무려 3,700km, 가장 가까운 유인도까지도 2,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파누이 섬의 면적은 고작 16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데요. 이건 미국에서 면적이 가장 큰 덴버 국제공항의 부지 면적 140제곱킬로미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먼 바다 한가운데 이토록 작은 섬에서 수미터나 되는 거대한 석상이 수없이 조각되고 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세워졌는지 말이죠. 게다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를 롱고롱고 문자라는 문자체계의 미스터리까지 더해지면 수많은 이론이 난무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 수많은 설 중에는 외계 생명체의 개입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죠.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스터 섬의 역사. 자, 다양한 가설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주 간단하게 이스터 섬의 정착 역사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서기 800년에서 1200년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는 유럽에서 십자군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때였고 동쪽에서는 몽골 유목민들이 중국 정복을 시작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런 일들은 당연히 폴리네시아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중심은 폴리네시아의 섬들 자체였거든요. 아마도 자신들의 세계를 더 넓히고 싶었던 걸까요? 마르케사스 제도에 살던 사람들은 커다란 카누를 타고 무려 4,000km 떨어진 이스터 섬으로 항해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거리, 지금은 칠레 해안에서 이스터 섬 공항까지 비행기로 약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여정을 카누로 간다면 아마도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먼 바다를 건너 도착한 폴리네시아인들은 수백 년 후 자신들이 미개한 부족처럼 취급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의 별자리를 기준으로 항해하는 뛰어난 항해술과 다양한 태평양 민족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문화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외딴 섬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그들만의 사회는 독자적인 문화를 키워갔습니다. 이 문화가 지구상의 다른 어떤 민족 문화와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를 외계인의 영향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모아의 신앙이 퍼졌던 곳은 없잖아. 모아에는 이스터섬 사람들이 라노 라라쿠 화산에서 채취한 응회암을 깎아 만든 거대한 석상인데요. 그런데 만약 외부 문명과 완전히 차단된 사람들이 당시의 문화적 유행에 꼭 맞춰 살고 있었다면 그게 훨씬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가운데 1722년 커다란 돛단배를 타고 창백한 얼굴의 사람들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유럽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섬의 인구는 약 10,000명 정도였지만 19세기 중반에는 수백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그보다 조금 앞서 스페인 콘키스타도르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일이나 몽골 타타르족이 동유럽을 정복한 일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동시에 섬 내부와 외부의 여러 요인들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인 주요 원인으로는 야자수 숲을 베어낸 것이 초래한 환경 파괴가 있습니다. 야자수는 석상을 옮기는 수단으로 섬 주민들에게 이용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아의 신앙에서 조류 인간 신앙으로 전환되면서 벌어진 부족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이러한 섬 내부의 문제들에 외부로부터의 강한 요인이 더해졌습니다. 유럽인들에 의한 식민지화였습니다. 유럽인들이 섬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이 찾아와 열성적으로 전도를 하며 이교도의 우상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60년대에는 페루의 노예 상인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노동이 가능한 이들을 절반 이상이나 섬에서 납치해 갔습니다. 이런 재앙에 더해 유럽에서 들어온 전염병이 섬을 강타했죠. 그런 병에 대한 면역이 섬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섬의 삶은 조금씩 문명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1888년 이후 이스터 섬은 특별 자치권이 부여된 칠레 영토로 편입되는데요. 현재 인구는 약 8,000명이며 그중 약 40%는 폴리네시아계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7년에는 섬 유일의 마타베리 국제공항이 개항하여 칠레와 타히티 간의 정기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고요. 하늘길이 열린 덕분에 관광객들은 훨씬 수월하게 이스터 섬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섬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관광업인 이상 이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모아이 석상과 라노 라라쿠 화산 채석장, 아후 등 고대 유적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섬에서는 석상과 그 아래 받침대인 아후의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학술기관들에 의한 롱고롱고 문자의 해독 조사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흥분했을 뿐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문명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미스터리들 가운데 특히 핵심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모아이. 이 섬의 석상은 이 지역의 라파누이어로 그렇게 불립니다. 현재까지 900채가 넘는 모아이 석상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약 10채는 섬 밖의 박물관으로 옮겨졌죠. 처음으로 이 석상에 대해 기록을 남긴 사람은 야코프 로헤벤이었고 그건 1722년의 일이었습니다. 석상의 대부분은 1250년부터 15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석상 제작 시기를 몇 개의 시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의 석상은 아후라고 불리는 특별한 받침대 위에 세워졌으며 바닥은 평평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후 시대에는 제작 방식에 약간 변화가 생겨서 석상은 단순히 땅에 묻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평평하던 바닥은 뾰족한 형태로 변했죠. 이 석상들은 머리를 갖고 있으며 그 머리는 짧은 몸통 위에 얹혀있는 형상입니다. 한때 이 머리 부분이 유럽인의 얼굴 특징을 담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재의 연구자들은 석상을 더 길어 보이게 만들려고 세로로 잡아당긴 형태일 뿐이고 얼굴 생김새는 평범한 폴리네시아인의 것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의견에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라진 어떤 부족이나 혹은 다른 행성에서 온 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석상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문제 역시 학계에서 통일된 견해는 없습니다. 외계인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석상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제작되고 세워졌다고 보기엔 너무 크고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석상은 높이가 무려 20m에 달하며 설치된 석상 중 가장 거대한 것은 무게가 80톤을 넘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석상은 길이가 3m에서 5m 정도이고 무게는 5톤에 이릅니다. 예전에는 이 석상들이 비중이 3.0g/. 세제곱센티미터인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다고 여겨져서 무게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기도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석상의 대부분이 겉보기 밀도가 1.4에서 1.7g/. 세제곱센티미터인 응회암으로 조각된 것이었습니다. 이 수수께끼에 어느 정도 마침표를 찍은 건 토르 헤이에르달이 진행한 실험이었는데요. 이 뛰어난 연구자는 긴 귀 부족이라 불리는 현지 부족과 협의를 거쳐 그들에게 직접 모아이 석상을 만들게 하고 끌어다 옮기고 설치하게 했습니다. 부족장과 마을 사람들은 모든 과제를 완벽히 수행해냈습니다. 그들은 먼저 12톤짜리 석상을 옆으로 눕혀놓고 정교하게 만든 돌과 통나무 도구를 사용해 땅에 묻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토르 헤이에르달이 부족장에게 왜 지금까지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이 기술에 대해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의 대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밝혀진 건 모아이 제작과 설치의 비밀은 긴 귀 부족만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대대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모아이 외계인 기원설. 이스터섬 외계인 기원설은 20세기에 들어서 과학 애호가들과 SF 작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 가설은 다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엉뚱한 이론이 생겨난 이유로는 석상이 엄청나게 크고 무겁다는 점, 이 섬이 다른 인류 거주지들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문명이 불가사의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이 꼽힙니다. 이 외계인설의 인기를 끌어올린 인물은
스위스 출신의 작가이자 고대 우주인 방문설의 주창자 중 한 명인 에리히 폰 데니켄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가장 잘 알려진 책은 신들의 전차입니다. 이 책에서 데니켄은 모아이처럼 거대한 구조물은 외계에서 온 방문자가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었다. 섬 주민들은 그 방문자들을 신처럼 숭배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데니켄이 주장한 핵심 논점은 석상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그 방향성인데요. 데니켄의 주장 외에도 섬에 남아있는 라파누이 사람들 사이에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전설 역시 외계인설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나라는 마법 같은 힘을 이용해 모아이가 스스로 이동해 설치 장소까지 걸어갔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외계인설 지지자들은 이 마법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반중력 기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외계인설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모아이 석상과 전 세계의 다른 거대 석조 유적들 사이에 보이는 공통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알베크의 석단, 마야 문명의 도시들, 그리고 나스카의 지상화 등이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모든 유적이 외계인의 작품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계인이 지구에 올 리 없다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비논리적인 거부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가 무한하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게 믿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행성들 가운데 지적 생명체가 있는 곳이 지구뿐이라고 믿는 쪽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은 이유만으로 모아이의 외계인 기원설을 믿고 싶어지셨나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외계인설의 근거는 매우 빈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토르 헤이에르달의 실험을 통해 모아이의 조각, 운반, 설치 과정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시적인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2012년 테리 헌트와 칼 리포가 진행한 실험에서는 모아이 석상이 똑바로 선 채로도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요. 즉, 이 전설 속 석상은 마법 같은 힘이 아니라 평범한 밧줄만 있어도 걸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모든 석상의 양식이 일정하고 고대에 한꺼번에 제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대부분의 모아이는 125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외계인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진지한 학문적 논의에 버티기 어려운 이론이지만 비과학적인 이야기란 언제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로잡기 마련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